안녕하세요. 이탈리아 이상호 가이드입니다. 저희 이태리 부부 채널에서는 이탈리아의 최신 여행 정보, 그리고 이탈리아의 현지 소식,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살아가는 소소한 이야기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한 최신 예약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거리두기 등급을 색깔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등급을 하얀색, 그 다음은 노란색, 그 다음은 주황색, 그 다음은 빨간색, 이렇게 4가지 등급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이번 주에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를 보니 대부분의 지역은 노란색으로 관리되고 있네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부분은 주황색과 빨간색 존일 때에는 음식점은 포장 배달만 되고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은 휴관에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방문할 시기에 내가 방문할 지역이 노란색이냐 하얀색이냐 이걸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껏 여행을 왔는데 예를 들어 시칠리아를 지금 여행 가게 되면은 대부분의 식당들은 포장 배달, 그리고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은 휴관인 상황이기 때문에 온전한 여행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 거리 산책만 하거나 이렇게 해변에서 좀 쉬거나 이 정도밖에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공존하는 지금 단계, 가까운 시일 내에 이탈리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노란색 등급인지 하얀색 등급인지 확인하셔야 온전한 여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9일에 이탈리아 외교부 장관이 발표한 사항이 있죠. 빠르면 5월 중순 그리고 6월 중순에 순차적으로 유럽연합, 영국,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관광객들을 조건부로 자가격리 의무 면제를 적용해 주겠다. 현재는 유럽연합, 영국, 이스라엘 관광객이 이탈리아로 들어올 경우 이탈리아에서 5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한 다음에 마지막 날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음성이면 관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 입장에서는 5일이라는 시간을 의무 격리하게 되면은 온전한 여행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를 해줘야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발판이 되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이 이 조건부라는 걸 걸었습니다. 조건부는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6월 중순부터 이렇게 빗장을 풀게 되면은 많은 관광객들이 이탈리아에 찾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나라에서 이탈리아로 오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지만 유럽에 거주하고 계시거나 또는 미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한인분들께서 이탈리아를 방문하실 때, 특히 이 베네치아를 방문하실 때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최신 예약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있지 않으면 여행을 준비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베네치아에 거주하고 있는 이상호 가이드가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이태리 부부 채널에서는 몇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지난 334번째 라이브 방송 때 이탈리아 한 달 살기 8부, 이 순서 때에는 베네치아의 박물관, 미술관을 다룬 적이 있었고요. 이 영상을 참고해 주셔도 됩니다. 또는 이 다음에 9부 해가지고 성당에 대해서 다룬 적도 있었어요. 거기에 풀버전 1시간짜리들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부분만 추려와서 오늘 조금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네치아에는 베네치아 본섬과 그리고 육지 쪽인 메스트레, 그리고 무라노, 브라노 이런 섬까지 다 합쳐서 베네치아라는 지역 안에 다양한 박물관, 미술관이 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곳도 있고 유료로 운영되는 곳도 있죠. 이 모든 곳을 합치면 51군데가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지역도 있습니다. 분명 이 중에서 우리가 여행객 입장이기 때문에 여행을 베네치아를 1박 2일 또는 2박 3일로 주로 많이 오시거든요. 1박 2일이나 2박 3일 안에 박물관, 미술관을 최대한 많이 둘러봐도 물리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순위를 좀 정해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3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숫자 1번 적혀있는, 여기가 베네치아 본섬이죠. 1번 적혀있는 곳이 두칼레 궁전, 2번이 아카데미아 미술관, 3번이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베네치아를 방문하셨다면 내가 어떤 박물관, 미술관을 보면 좋을까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는 이 1번, 2번, 3번 세 군데를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두칼레 궁전, 베네치아 공화국의 역사와 전성기의 그 다양한 작품들이 남겨져 있는 공간입니다. 명불허전이죠. 베네치아에서 딱 한 군데만 봐야 된다면 두칼레 궁전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2021년 그 5월 11일 오늘 기준으로 두칼레 궁전 입장료는 26유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치아 출신의 화가들이 남긴 다양한 작품들이 궁금하시다면 아카데미아 다리 옆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12유로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나는 현대 미술에 좀 관심이 많다. 뭐 피카소, 뭐 잭슨 폴로, 뭐 이런 사람들의 작품에 관심이 있다고 하신다면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입장료는 16.5유로. 페기 구겐하임 여사가 그 현대 미술사에 남겨놓은 흔적이 굉장히 중요한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군데를 둘러보게 되면 베네치아의 역사와 뭐 이런 다양한 화가들 그리고 현대 미술까지 아우를 수 있는 요 세 군데를 강력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추천뿐만 아니라 구글 지도상에 남겨져 있는 후기와 별점 개수를 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칼레 궁전이 어떤 곳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계셔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사진을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투박하게 생겼죠. 외관상은. 입구는 오른쪽 편에 여기 입구라고 적힌 곳이 입구가 되겠고요. 한 바퀴 둘러보고 나면 출구는 이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를 천천히 둘러보게 되면 약 2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관은 이런 모습이고요. 내부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입구고, 들어가시게 되면 곤돌라 옛날 모습. 옛날에는 이렇게 곤돌라 위에 이렇게 지붕도 있었거든요. 비를 피할 수 있고 바람을 막아주는. 그리고 내부에 이런 기둥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니 해도 각 방마다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며놓고 있는 다양한 그림들을 주요 테마로 삼아가지고 관람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고, 이 공간을 꾸미고 있는 이런 다양한 작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어떤 화가들이 이런 작품들을 남겼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들으신다면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겠죠. 여기는 회의실입니다. 그래서 베네치아 공화국의 가장 큰 전성기를 가져다 주었던 4차 십자군, 이 전쟁 이후에 4차 십자군 이후에 베네치아는 엄청난 부를 이루게 되죠. 전성기를. 그런 4차 십자군을 시작하는 과정과 끝날 때까지의 과정이 그림으로 새겨져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칼레 궁전 티켓을 구매하시게 되면요. 두칼레 궁전과 탄식의 다리를 거쳐서 감옥까지 관람하실 수 있고, 바깥으로 나오게 되면은 산마르코 광장 앞에 있는 이 코레르 박물관에 입장하셔서 고고학과 도서관과 관련된 이런 그 관람 환경까지 모두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26유로 티켓 안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니까요. 요거 하나만 보고 나가지 마시고 탄식의 다리를 건너서 감옥까지 둘러보신 다음에 바깥에 나오셔서 잠깐 쉬셨다가 코레르 박물관과 함께 이런 고고학 자료들 그리고 도서관까지 한번 둘러보신다면 알찬 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칼레 궁전이고요. 탄식의 다리 감옥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탄식의 다리를 건너가다 보면 많은 관광객분들이 바깥에서 탄식의 다리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죄수들은 이 탄식의 다리를 건너서 이 감옥 안으로 들어갔죠. 이 감옥까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칼레 궁전에 입장하게 되면. 산마르코 광장에 가시게 되면 여기 정면에 보이는 건물 산마르코 성당을 등지고 정면을 바라봤을 때에 여기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정면에 딱 입구가 있습니다. 그 입구에 진 검사를 하고 그 계단을 올라가서 보면은 여기 왼쪽으로 가면 코레르 박물관, 오른쪽으로 가면 카페가 있게 되죠. 자, 여기 카페에서 잠깐 쉬셨다가 일정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하루에 2군데 이상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거든요. 두칼레 궁전을 이미 보고 오신 상황이라면 잠깐 카페에서 쉬었다가 다시 한번 둘러보시는 것을 개인적으로 권장드립니다. 이거는 두칼레 궁전 티켓으로 모두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함께 둘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칼레 궁전은 어디서 예약을 하게 되냐면 여기 아래 적혀 있는 사이트입니다. MUVE. 자, 우리도 그런 게 있죠. 우리나라도 국립미술관, 시립미술관, 사립미술관 이렇게 분류를 나눌 수 있듯이 이거는 베네치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들입니다.
그래서 두칼레 궁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티켓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이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이 주소 안에 들어가 보니까 여기는 이탈리아로 적혀 있긴 한데 영어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언어는 자유롭게 선택하시고 날짜를 선택하시면 예약 가능한 시간이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서 팔라조 두칼레 뿐만 아니라 무세오 꼬레르 기타 등등등 요 네 군데를 묶어서 하나의 티켓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거죠. 이 녹색불이 들어오는 곳은 예약이 가능한 곳이니까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하게 되면 뭐 싱글로 이렇게 이탈리아어로 적혀 있긴 한데 일반인, 그러니까 일반적인 티켓은 26유로, 그리고 할인 대상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아이와 함께 오셨다든지 가족 티켓도 따로 있어요, 별도로. 그리고 뭐 학생이라던가 뭐 이런 조건이 맞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약하는 단계에서 조건에 맞게끔 예약하시고, 특히 학생이나 아이의 경우에는 여권이나 학생증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참하셔서 현장에 와가지고 확인 후에 티켓을 발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칼레 궁전의 입장료가 26유로, 할인을 적용하게 되면 14유로가 되겠죠. 그리고 혹시나 나이가 어린, 여기 보시면 0세부터 5세까지 0세부터 5세까지의 아이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혹시나 이 모든 것을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현장에 방문하셨을 때에 그 여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혹시 할인 혜택이 있는지 이런 거 한 번씩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14세 이하의 아이를 동반하고 방문하신다면 어른들 역시 할인 요금이 적용되니까 이것도 유용한 정보로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적혀 있는 숫자가 예약 가능한 최대 숫자입니다. 이 정해진 시간 안에 입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점점 숫자가 예약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이게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것도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예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아 미술관, 우리나라에는 좀 유명한 작품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 이건 특별전이거든요. 여기 현수막 걸려 있는데 이거는 상시 정시가 아니라 5년에 한 번만 보여주게 됩니다. 이 아카데미아 미술관 안에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 중에 아무래도 이 작품이 가장 유명한 작품이긴 한데 상시 전시가 아니다 보니까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텀에 맞춰서 이 작품을 관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카데미아 다리 옆에 있는 아카데미아 미술관, 자 여기 안에 진입하게 되면은 여기도 역시나 그 위에 1,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혹 이제 방문하는 시기에 따라서 그 관람실 일부가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2019년 4월 22일 날 제가 그 체크했을 때의 지도고, 추후에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입장 가능한 시기가 있다면 이 지도 역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이 되겠고, 로마나 피렌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는 관람객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 쾌적하게 관람하실 수 있고 중간중간에 의자도 마련되어 있으니까 체력 관리 하시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마르코 성당의 모습도 그림 속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 이런 모습. 그리고 그 리알토 다리의 옛날 그 모습이죠. 나무로 만든 도개교였을 때의 리알토 다리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뭐니 해도 인체 비례도가 가장 유명한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는 특별전을 할 때에도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포토존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인증샷을 하나 남기고 가게 되겠죠. 유로화는 발행국마다 그 동전 뒷면이 다르게 인쇄가 되는데 이탈리아에서 발행하는 1유로짜리 뒷면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인체 비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의 오리지널을 소장하고 있는 곳이 아카데미아 미술관이구나. 베네치아의 아카데미아 미술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카데미아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영업시간이 매일 오픈하긴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에는 오전에만 오픈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08시 15분부터 14시까지 관람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입장은 그 티켓을 구입할 수 있는 마지막 입장 시간은 1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13시에 입장하신 분은 1시간 만에 최대한 둘러보고 나와야겠죠.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08시 15분부터 19시 15분까지 관람 가능하니까 내가 방문하는 요일에 따라서
월요일이냐 화요일이냐 일요일이냐에 따라서 화요일부터 일요일이냐에 따라서 관람하는 시간이 다르니까 이거는 꼭 한번 체크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 미리 예약을 하고 가실 분들은 아래의 주소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똑같은 형태입니다. 날짜를 선택하고 원하는 시간대를 선택하시면 인원수를 설정해서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입장료가 성인은 12유로, 그리고 할인 대상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권과 국제학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2유로, 그리고 18세 미만의 아이들은 무료로 관람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정보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는 그 0세부터 5세까지만 무료 혜택이 있었다면 두칼레 궁전이죠. 이 아카데미아 미술관은 좀 더 관대합니다. 17세까지죠. 정확히 얘기하면 0세부터 17세까지는 무료. 이게 박물관, 미술관, 성당마다 각각의 그 장소마다 이건 아이에 대한 혜택 연령대가 다르기 때문에 애매하면 무조건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홈페이지에서 미리 체크하고 가시면 가장 정확하겠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실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는 이렇게 생겼고요. 실제로 페기 구겐하임 여사가 살던 집을 나중에 훗날에 미술관 형태로 바꿔 놓은 거기 때문에 공간이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원만 좀 출입을 해가지고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게끔 관리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여기 구겐하임 여사의 무덤도 있고, 그리고 여기 그 르네 마그리트의 작품을 비롯해 가지고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구겐하임 여사가 생전에 수집했던 다양한 작품들이 여기에 시즌별로 해가지고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 교육해주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요. 이런 작품들을 감상하실 수 있죠. 혹시나 페기 구겐하임 미술관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그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페기 구겐하임 아트 에딕트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 영상을 한번 보고 오신다면 미술 작품 관람하시기에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겐하임 여사가 어떤 식으로 작품을 수집했는지, 언제 뉴욕으로 이동했고 언제 베네치아로 오게 됐고, 뭐 이런 잭슨 폴록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잘 고증을 거쳐서 기록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요거 다큐멘터리 한번 보고 오시면은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티켓은 15유로입니다. 성인은 15유로. 그리고 뭐 나이에 따른 혜택 잘 체크하시고, 그 10살보다 어리게 되면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이게 다 다르죠. 아까도 보셨다시피 사이트 주소는 여기 밑에 첨부해 드렸습니다. 바이 티켓을 누르게 되면은 똑같아요. 날짜 선택하고 시간 선택하고,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점은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은 화요일은 휴무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 혹시나 방문하시게 되는 분들은 여기가 쉬는 날이구나, 이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뭐 나머지는 인원수 선택해 가지고 예약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두칼레 궁전, 그리고 아카데미아 미술관, 페기 구겐하임 컬렉션은 26유로, 12유로, 16.5유로로 지금 최신으로 업데이트 되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 외에 추가적으로 박물관 미술관에 더 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기 베네치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군데 정도를 더 둘러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뭐 무라노의 유리박물관, 그리고 이제 알록달록한 부라노 섬에 있는 이런 레이스 박물관, 뭐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무라노 섬 유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금토일만 오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월화수목은 오픈 안 하고 있고 그 금토일만 오픈을 하는데, 이거는 뭐 2주 3주 다 오픈하는 게 아니라 지금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해당 주에만 딱 오픈을 하는, 그래서 이게 박물관 미술관마다 앞으로 먼 미래까지 예약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정보들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해 보신다면 차질 없이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리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는 11유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박물관 미술관만큼 중요한 게 성당이죠.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335번째 라이브 방송 때 다루었던
이탈리아 한 달 살기 9부 베네치아 성당편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에는 박물관 미술관도 많지만 성당이 무려 137개나 있습니다. 137개를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글 지도상에서 추천해주는 사람들이 뭐 평가를 많이 남겨놓겠죠. 별점도 매기고 리뷰도 쓰고, 자, 이런 거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구글 지도에서 20개를 추려줬어요. 근데 우리는 20개도 많기 때문에 여기서 또 추려가지고 저는 4군데를 골라왔습니다. 산마르코 성당, 산타마리아 델라 살루테, 그리고 산타마리아 글로리오사 데이 프라리, 산티 조반니 파울로 성당, 이렇게 해서 4군데는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4군데의 공통점은 앞에 바실리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는 거죠. 성당 이름 앞에. 바실리카는 고대 로마 시절에는 다목적 시설로 이용했었습니다. 뭐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죠. 기둥이 쭉 나열되고 지붕을 덮어서 바람을 피하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공간. 예전에는 시장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관공서로 활용되기도 했던 그런 공간들이 로마 제국 붕괴 이후에 기독교 공인 이후 성당 역할을 갖추게 됩니다. 이 땅에 카톨릭이 힘이 셌을 때에 성당으로 개조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양식들은 비를 피하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공간은 미사를 드리기도 좋은 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성당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됐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교황님이 지정을 해줍니다. 바실리카라는 용어를. 역사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중요한 뭔가 이렇게 사건이 있었던 곳일 경우 교황님 판단하에 바실리카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오래된 성당이거나 또는 교황님이 지정하는 특별한 일이 있었던 사건이 있었던 공간이기 때문에 이 수많은 성당들 중에서 내가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성당을 보면 좋을까 고민이 된다면 앞에 바실리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성당들은 한 번씩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네치아에 있는 137개 달하는 성당들 중에 제가 뽑은 4개 성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마르코 성당, 살루테 성당, 프라리 성당, 산조바니의 파울로 성당. 3군데는 유료고 살루테 성당은 무료인데 살루테 성당도 입장은 무료지만 내부에 별도의 유료 공간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글 지도상의 평점, 평점도 중요하고 후기 순으로도 살펴봐도 이 4군데는 압도적으로 후기와 이런 별점이 많이 남겨져 있으니까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한 번씩 베네치아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이런 성당들도 꼭 둘러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꼭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다. 내가 성당을 다녀서가 아니라 종교가 없는 분들도 여기 안에 있는 다양한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건축물도 보실 수가 있고 그림이나 조각도 보실 수가 있는 또 하나의 박물관이다, 미술관이다 생각해 주시고 한번 성당에 방문해 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베네치아 산마르코 성당의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무료로 입장이 가능했었지만 이제는 필수적으로 예약을 해야만 입장이 가능하며 비용은 3유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 혹시 온라인으로 예약을 못하신 분들은 성당을 바라보고 왼쪽 편 이 아이보리 색깔과 노란색 색깔이 있는 건물 여기 왼쪽 편에서 티켓을 예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성당이 있고 여기 왼쪽에 여기 검은색 사각형 쳐진 곳이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창고도 있고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티켓 판매소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 노란색 화살표로 들어가시고 나올 때는 출구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티켓 판매소 오픈 시간은 09시 30분부터 18시 30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티켓을 구매하시고 짐을 보관하신 다음에 성당 안에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금은 산마르코 종탑은 10유로, 산마르코 성당 바실리카죠. 3유로, 그리고 산마르코 성당 안에 박물관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요걸 묶어서 판매를 합니다. 티켓을. 그래서 이거는 7유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해서 10유로. 그리고 바실리카와 팔라도로라는 작품이 또 있어요. 이걸 묶으면 10유로. 이 모든 걸 다 보려면 17유로. 성당 내부에 있는 것들을 다 보려면 17유로고 성당과 좀 떨어져 있는 종탑을 보려면 10유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모두 기억하신다면 이 모든 산마르코 성당과 종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려면 27유로가 필요하다는 거죠. 1인당.
0세부터 6세의 어린이는 무료로 이제 티켓을 얻으실 수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당은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지만 내부에 금빛 모자이크로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볼만 합니다. 안으로 쭉 입장하시면 이 초록색 동선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내부 끝에 가장 정면 끝에 팔라도로라는 작품이 있고 그리고 한 바퀴 돌고 나올 때에 2층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습니다. 2층에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박물관이 보존되어 있고 바깥에는 테라스로 해가지고 야외 이런 풍경들, 내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원활하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별도의 요금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의 여건에 맞춰서 한번 이제 그 티켓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조로 같은 경우에는 이 산마르코 성당과 관련된 중요한 유물들을 보관하고 있는 장소인데 과거에는 3유로였지만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방문하게 되면 정보를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사를 혹시나 드리실 계획이 있다면 여기 시간표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쉽게 말씀드려서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사로 인해 방문하는 경우에는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여기 그 왼쪽 서쪽 편에서도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이쪽에서 미사를 드리게 되는데 나머지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층에서 바라본 산마르코 성당 내부의 모습이고 이거는 온라인상에서 사진을 얻어온 것이고 실제로는 내부에서 사진 촬영이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물관 테라스 7유로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보실 수 있는 풍경이죠. 팔라도로 역시 7유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게 2유로였는데 요금이 많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당들 중에 살로테 성당도 유명하죠. 이건 아카데미아 다리 위에서 바라본 살로테 성당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흑사병이 여러 번 찾아오게 되는데 베네치아에 이 흑사병을 몰아내고 그 성모 마리아에게 감사함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운 성당이 되겠죠. 그래서 정식 명칭이 산타 마리아 델라 살로테가 되겠습니다. 내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고요. 내부는 무료 입장, 촛불도 켤 수 있고 작품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오픈하는 시간들 잘 체크하시고 여기 안에 또 다른 유료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 그림 작품이 약 30점 정도 있는데 그 성인은 4유로짜리 그 티켓을 구매하시면은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건 온라인상으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성당 내부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관람 직전에 매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매하시고 그림 작품들 둘러보셔도 됩니다. 살로테 성당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10시부터 뭐 12시 그리고 그 오후 15시부터 17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쉬는 시간에는 방문할 수가 없구나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그 오전에는 미사가 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온전하게 관람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오후 시간대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실리카 산타 마리아 글로리아사 데이 프라리 여기 안에 또 작품들이 있죠. 과거에 유로 자전거 나라 그 베네치아 투어 코스 안에서도 포함되어 있긴 했었는데 추후에 투어 코스가 개편이 되면서 내부 투어는 이제 다른 걸로 대체된 상황입니다. 티치아노와 카노바 베네치아를 대표할 수 있는 화가와 조각가가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 이런 그 티치아노의 작품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카노바는 우리에게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그 베네치아 근교 도시에 트레비소라고 있습니다. 티라미수로 유명하기도 하죠. 예, 거기에 그 트레비소의 공항 이름이 안토니오 카노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공항의 이름으로 붙여놓는 경우가 있죠. 로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공항, 베네치아는 마르코 폴로 공항, 그리고 그 베네치아 근교 도시인 트레비소는 여기 안토니오 카노바 공항. 이런 식으로 유명한 분들의 이름을 이제 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공항의 이름으로 활용될 정도라면 이 조각가의 명성이 얼마나 높았는지를 가늠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트레비소의 공항 같은 경우에는 이 유럽권 같은 유럽권 안에서 베네치아로 들어오는 저비용 항공사였죠. 라이언에어라든지 이런 항공사들이 취항을 하는
그런 노선이 취향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혹시나 베네치아에 방문하시는 분은 마르코 폴로 공항뿐만 아니라 트레비소에 있는 안토니오 카노바 공항도 있구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부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프라리 성당 같은 경우에는 성인 입장료 3유로, 그리고 뭐 이렇게 할인이 적용되면 1.5유로고,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주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일요일에는 방문이 제한되고 미사를 진행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실리카 데이 산티 조반니 파울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뒤에는 베네치아 본섬에서 가장 큰 병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베네치아 공화국 시절에 지도자를 도제라고 불렀는데, 역대 도제들의 굉장히 많은 숫자의 도제들이 석관으로 모셔져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입장료는 3.5유로가 되겠고, 할인이 적용되면 1.5유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문하시게 되면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렇게 오픈을 하니까 혹시나 예술 작품이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도제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여기 성당에 방문하셔가지고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그 정보는 여기 밑에 있는 사이트 주소를 첨부해 드렸으니까 이 주소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베네치아에서 어떤 성당과 유적지와 박물관을 이렇게 봐야 되나요? 물어보신다면 성당은 4군데를 추천드렸습니다. 산마르코, 살루테, 프라리, 산조바니에 파울로. 이 정도로 추천을 드렸고, 박물관 미술관은 두칼레 궁전, 아카데미아 미술관, 페기 고게나인 컬렉션 정도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까 서두에 언급드렸던 그런 51개에 달하는 박물관 미술관 또는 137개에 달하는 또 다른 성당을 한번 방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요약을 하면,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 베네치아의 주요 박물관 미술관 유적지는 필수 예약으로 변경되고 있다는 거. 자, 요거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마르코 성당을 아까 예를 들었죠. 예약을 해야만 이제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이 예약을 어느 사이트에서 해야 되는지도 다 첨부를 드렸습니다. 앞에 영상 잘 참고해 주시고, 베네치아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면 예약도 필수적으로 진행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비단 베네치아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이 예약 시스템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필수 예약으로 바뀌면 좋은 점은 있습니다. 시간당 입장 인원을 제한을 하기 때문에 관람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진다는 거죠. 뭐 돗대기 시장처럼 사람들이 막 북적이면서 작품 막 가려져 있고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앞으로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약을 하고 왔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거의 없죠. 줄 서지 않고 나 9시에 예약했습니다 하면은 웬만하면 뭐 그 시간에 입장할 수 있는 이런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원래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코로나 상황 때문이든 무슨 이유 때문이든 예약을 통해서 인원을 제한하게 되면 100명 받을 수 있는 공간이 뭐 50명이든 60명이든 관리가 되겠죠. 숫자는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물관 미술관 입장에서 입장료 수입이 대폭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방편으로서 입장료를 인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이런 예약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한정된 인원만 보기 때문에 여기 안에 있는 그 박물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입장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약을 하게 되면 스케줄이 고정되어 있죠.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데, 장점은 대기 시간이 최소화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은 여행객의 입장에서는 내가 산마르코 성당을 11시로 예약을 해두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착해보니 10시인 경우도 있어요. 나는 10시에 왔는데 11시에 이걸 보려고 했었는데 1시간이 비어버리네. 이 1시간 동안 산마르코 광장에서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비는 시간들이 생긴다는 거죠. 왜냐면 그 시간들을 딱딱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케줄이 고정되어 버리면 장점도 있지만 이런 버려지는 짜투리 시간들이 많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좀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필수 예약 체제로 바뀌게 되면은 좀 여행 스타일에 어려움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원래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루의 일정을 좀 디테일하게 시간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9시부터 10시까지는 샌마르코 성당, 뭐 10시부터 11시까지는 카페에서 잠시 휴식, 뭐 11시부터 뭐 이렇게 그 타임 테이블을 세워두게 되면은 좀 더 알찬 일정을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박물관 미술관이 변경이나 환불이 어렵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나면은 그 시간에 꼭 맞춰야 된다는 그런 부정적인 면이 있죠. 어찌됐든 간에 이거는 이제 앞으로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이 필수 예약 시스템으로 아마 쭉 가지 싶은데 여기에 조금 적응해가지고 차근차근 이탈리아 여행을 준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베네치아의 그 주요 관광 명소에 대한 최신 예약 정보를 한번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두신다면 이탈리아의 최신 여행 정보를 편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